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이 조국과 관련된 논란, 이제 민주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김두관, 정말 여권의 핵심이라 불리는 인물들도 지금 이 조국 사태에 엮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 공교롭게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왜 전화를 걸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전옥현 전 차장님 이렇게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늘 이제 밖에서 뵀었는데 이렇게 또 차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요. 일단은 지금 청문회 일정은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특히 11명이 지금 증인이 확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청문회는 열릴 것 같은가요? 예,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과연 증인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느냐, 증인도 없이 청문회를 하면 결국 맹탕 청문회밖에 안 되는데 이런 청문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갖고 좀 의문의 좀 여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어떻든지 간에 여야 간에 법사위에서 이제 증인들을 채택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야 간의 증인 신청이 우리 한국당 쪽에서는 7명,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4명 해가지고 11명이 됐는데요. 11명 참고로 이렇게 알려드린다면, 이 민주당 측에서 증인 신청한 사람, 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그 다음에 노한준 부산 의료원장, 그 다음에 김모 씨인데 한영외고 유학실장입니다. 그리고 신모 씨 관악회 이사장, 이렇게 4명이고, 한국당이 요구한 사람 7명은요 장영표 단대 의대 교수, 아주 유명해졌죠 이번에. 그렇죠. 논문은 제1저자로 올려줘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장영표 교수, 그 다음에 정모 키스트 박사, 뭐 키스트 아마 인턴 관계 때문에 그러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 다음에 최모 웰스 CNT 대표이사, 여기는 뭐 당연히 증인이 돼야 되지 않나. 네. 그 다음에 임모 씨,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운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김모 전 WFM 사내이사고, 그 다음에 김모 씨 웅동학원 이사, 그 다음에 안모 씨 청강 에드 이사, 이렇게 7명인데 총 11명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11명을 증인 신청하는 걸로, 증인으로 이제 부르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줘야 이게 제대로 된 청문회가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데 나오고 안 나오고는 국회 맘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 맘이에요. 왜냐하면 강제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게 시키려면 최소한도 5일 전에 이 사람들한테 통보가 돼야 돼요. 5일 전에 통보가 돼야 되는데, 아니 내일 열리고 오늘 합의했는데 나오기 싫다, 뭐 사정상 안 나가겠다 하면 강제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을 만한 그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렇게 합의는 했지만, 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지금 이번 그 딸과 관련된 여러 의혹 중에 지금 맨 먼저 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게 바로 동양대에서 이 총장 표창장님 아니면 총장 상인지, 이걸 제대로 총장 직인이 딱 지켜갖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이냐, 아니면 이게 가짜로 그 예를 들어 조국 부인이 자기 딸한테 그냥 셀프로 만들어준 것이냐. 그쵸. 이게 의혹의 핵심인데, 현재 나오는 걸로 보면 이 동양대 총장이 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얘기를 보면 자기는 발급해준 적 기억도 없고, 그리고 1년 멀어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가짜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총장을 끝까지 불러야 된다 그랬는데 여당이 아무래도 좀 불리한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얘기가, 아니 그 사람 불러다가 뭐 할 거냐, 절대 반대를 한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이걸 가르는 첫 단서가 이번 총장 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이 끝끝내 반대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을 반대할 경우는 또 청문회가 무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통 크게 이건 양보를 해서 일단 11명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예정대로 일단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뭐 사실은 뭐 지난번에
조국이 그 아몰랑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모른다 아니면 거짓말을 일관했던 그 간담회가 또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도 사실 아몰랑 내지는 모른다, 또 거짓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증인 출석 여부 등등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은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 최성해 총장을 부른 것을 두고 지금 여당에서 아주 심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태극기 부대까지 지금 거론하면서 지금 이 최 총장에 대해서 인신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유시민 씨와 김두관 의원이 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뭐 시나리오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청문회 하루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의혹이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뭐냐면 검찰에서 조국 부인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조국 부인이 총장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화 건 거 뭐겠어요? 뻔하지, 나 좀 잘 봐주고 나 좀 살려달라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럼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잖아요. 그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해서 묘안을 내는 걸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장 직위를, 총장이 표창장 상장을 주는 거를 말하자면 조국 부인한테 이름했다.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뭐 상장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이름했다고만 해라. 아, 그러면은 총장이 기억인 자기가 찍어주는 게 없고 상장 번호는 없고 뭐 직인이 있고 없고 간에 당신이 알아서 하라 했으니까 내가 줬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합법화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다급한 목소리로 총장한테 전화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네. 어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총장이 얘기한 것이 이제 맞고 그동안에 조국 후보자 측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구나. 이게 아주 극명하게 진위가 갈라지는 분기점에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유죄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볼 때 아니면은 큰 의혹이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큰 흠집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스모킹 건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정말 밀어붙일 것이냐 못 밀어붙이냐, 여기에 결정적 단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판국에서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정말 큰일 난다, 쉽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이걸 밀어붙이려고 본래 전자결제를 하려고 그랬었고, 또 그 미얀마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빨리 청문요청서 보내달라,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독촉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게 터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 실세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유시민, 또 김두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화한 것이 이제 오늘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순방에서 돌아오면 바로 임명 강행해가지고 월요일날 9일날 다 국무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제대로 이제 정상 가동시켜갖고 추석 때 민심을 싹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유시민하고 김두관 둘이서 전화를 걸은 것 같아요. 전화를 걸었는데 공통점은 뭐냐?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서 이걸 단독 보도했잖아요. 네. 딱 단독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의혹이 있다. 그리고 말을 맞춰달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한 것은 나는 봐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야. 도와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내가 뭐가 잘못하는 거냐? 그 의혹 물어보는 건 지나간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제 재밌는 게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나도 지금 언론 취재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 삼척종자도 웃을 얘기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더 이상 전화 안 하고 끝났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지 몰라요. 외국 시민들은 전화할 줄 몰라서 전화를 안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럴 때는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받을 일은 안 해야죠. 옛날 어른들 말씀에 오해 안 나면 밑에 가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 했잖아요. 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해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시민 이런 사람들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전부 다 수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뭐 그 경남지사도 하고 그쪽에서는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그 당연히 잘 알겠죠. 그리고 본인이 옛날에 다녔던 경북전문대학이 동양대하고 같은 재단이래요. 그래서 총장하고도 잘 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혹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다 정치 9단 10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게 도와달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코너에 몰릴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놓고 다 도와달라 않더라도 더군다나 최성해 총장으로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성해 총장도 부인한테 나 잘 봐달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전화했으면 뻔한 거지 무슨 꼭 얘기를 해야만이 알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죠. 여기서 나 봐달라 그러면 하수 중에 하수죠. 저라도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냥 나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뭐야 하고 끊으면 총장이 생각할 때 총장도 박사에다가 대학 총장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전화 왔구나. 다 알죠. 그게 다 무언의 압박이다. 외압이다. 이런 외압이다. 이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외압한 거 아니냐. 또 많은 우리 국민들도 결국 외압하면서 하려는 거 저는 거 아니냐. 아니 유시민 이사장이 당연히 유튜브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러면 다른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된 문제, 그 다음에 대북 핵전략에서의 잘못된 문제, 그런 것 좀 취재해서 한 보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런 것 좀 전화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국민의 그 정말 우려와 불만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정말 잘못된 정치적 판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딱 이제 유시민하고 지금 김두관 둘 전환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여당에서는 지금 딱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권 사람 아니야. 우리 당원도 아니야. 당원도 아니야. 또 이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여권은 맞아. 유시민 재단이니까 또 이러고 있다는 것이 언론이 이거 참 기가 막힌 것이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이거 얕잡아봐도 보통 얕잡아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아이고 국민들께 제가 이런 전화를 한 거 정말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국민들한테 진정 어린 잘못을 뉘우치는 거를 얘기하고 해명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저거 가짜뉴스야. 그 기자가 국회에서 민주당은 자기네 마음에만 안 들면 전부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가 이게 큰 문제가 네. 그 인식의 문제가 크다. 이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 전국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도 지금 왜곡돼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니 501명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중에 뭐 한 3, 4%, 4, 5% 대답한 거 그거 가지고서 프로테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부 무모한 무리수를 두는데 무리수를 두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보더라도 벌써 전국 대학 교수들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예? 이게 옛날에 우리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런 큰 현안이 떨어졌을 때 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는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이슈예요. 네. 그래서 지성인의 상징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부류가 학자들이잖아요. 200여 명의 전국 대학들이 교수들이 나와서 시국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조국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무서운 민심의 명령이다. 이렇게 정부 여당 측에서는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여쭙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정경심 교수라는 사람은 피해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이제 조국의 이제 직접적인 가족이 이제 수사 대상이 오른 건데요. 결국 이제 소환 조사하고 또 여러 논란에 대한 의혹에 대한 이제 뭔가 처벌을 받던가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국 그 후보자가 저 부인과 관련된 얘기를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했다고 지금 나오는데 본인이 도저히 너무나 양심적이게 저기한 것은 대답 안 하고 적당히 저기한 것은 전부 다 얼버무렸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조국 부인에 대해서는 본래 언론에도 잘 안 나왔었고 또 압수수색도 늦게 됐잖아요. 처음 일제히 한 30군데 압수수색 때는 조국 부인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엊그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총장까지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이제 본인이잖아요. 본인 부인. 그렇죠. 이미 검찰에서는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 단계로 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동양대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나이와 경력 그리고 총장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20몇 년간을 계속 총장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민감한 일들을 달아왔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교육자적 양심에서 이렇게 양심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총장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표창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위조된 게 맞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히 조국 부인도 그 실적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금 이제 CO 문제가 나오는데 CO를 잃지 않도록 검찰에서 최대한으로 속도를 내가지고 해가지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그야말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옥현 전 차장님, 이 유시민, 김두관 등등 이 조국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유튜브 취재차 전화했다. 경위를 알아보기에 전화했다. 여권 실세들이 최성해 총장을 상대로 그런 전화를 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겠습니까? 지금 이 엄중한 때 여권 인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경위를 물어보고 취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박이고 외압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 분노를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그 와중에 유시민은 민주당적 가진 사람 아니다 라고 회개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이 위선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세력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내년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 이런 사람들 싹 다 몰아내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추천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